안녕하세요, 동아부입니다. 실에 공을 묶어서 돌리면 공은 실의 길이만큼 원운동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힘을 제거하면 공은 원운동을 멈추고 떨어져요. 이것이 인공위성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적은 에너지로 많은 것을 얻는 인생의 자율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일정 궤도에 오르면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아도 계속 회전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위성은 어떤 힘이 작용하기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회전할까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겨요. 이것이 뉴턴의 고전역학입니다. 질량을 가진 인공위성과 지구가 서로 끌어당기면서 인공위성은 지구 주위를 계속 회전합니다. 그런데 질량을 가진 우리는 왜 에너지를 써서 이동할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과학의 답변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듯이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계속 회전하려면 일정 궤도 이상으로 인공위성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지구의 반경보다 인공위성의 궤도가 더 커야 별도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계속 회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궤도예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회전하려면 일정 궤도 이상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수준의 추진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미 궤도에 오른 인공위성에 계속 추진력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궤도에 오른 인공위성에 추진력을 계속 가하면 궤도를 벗어나게 돼요. 궤도를 벗어난 인공위성은 추락을 하거나 무중력 상태로 우주를 떠다니게 됩니다.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계속 회전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추진력. 두 번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지력.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면 일단 궤도까지 올릴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고요.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계속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일정 궤도에만 올려놓으면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우리가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를 해야만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에 해당이 되고요. 비근로소득은 투자에 따른 자본소득이나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사업 구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수동으로 펌프질을 해야 석유가 나온다면 석유를 얻기 위해 계속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에 자동 펌프를 연결하면 우리가 펌프질을 하지 않아도 계속 석유가 나오거든요. 몇 달 전에 회사에서 손에 꼽히는 규모의 사업체 수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발령이 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사업체를 궤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일정 궤도에 오른 사업체는 힘을 들이지 않아도 인공위성처럼 돌아가요. 궤도에 올린다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공부 루틴을 만들어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빨리 쓸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거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하는 것이 시스템이에요. 자영업자라면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 등을 구축하는 것이 시스템이고요. 사업가라면 직원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일단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남들보다 적은 에너지를 투입해도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은 바로 시스템 구축이에요. 이것은 인공위성을 궤도까지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궤도에 오른 인공위성은 별도의 추진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궤도에 오른 인공위성에 추진력을 가하면 그 인공위성은 궤도를 벗어납니다. 일단 인공위성이 궤도에 오르면 추진력을 계속 가하기보다는 다른 인공위성을 새로 띄우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플랫폼 7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자책 3권과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인공위성을 계속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인공위성이 궤도에 올랐다면 더 이상 그 인공위성에 추진력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인공위성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면 일단 멈추고요. 제대로 궤도를 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6천억 규모의 사업체 소장으로 발령이 나고 나서 사업체를 궤도에 올리기 위해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았거든요. 왜냐하면 엑셀을 밟아야 추진력으로 궤도에 올려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엑셀을 계속 밟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이 돼요. 근데 이게 일단 매몰이 되잖아요. 엑셀을 계속 밟아야 해결이 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생깁니다. 이 개념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미친 듯이 쏟아 부으면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해결이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미친 듯이 일하면 미친 듯이 쌓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경험을 통해서 잘 알 거예요. 일을 미친 듯이 하면 일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친 듯이 일하는데도 일은 계속 쌓여요. 그리고 미친 듯이 일해야만 해결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미친 듯이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 일단 멈춥니다. 그런데 해본 사람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가속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멈추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에 가속도를 붙이면 가시적으로는 그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해결된과 동시에 다른 일이 계속 터지는데 이 두 가지를 연계시키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저는 단지 이 사건 두 개를 연계시켰을 뿐입니다. 지하주차장 벽면에 크랙이 가서 물이 새잖아요. 그러면 일단 크랙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보수를 멈추고 물을 유도해서 다른 곳으로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곳에서 터진다는 것을 인지해야 문제를 원론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막고 터지고 막고 터지고 이걸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다행히 마음 공부를 지속하면서 자연과 조화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멈추지 않아도 자연의 힘으로 멈추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 사업체 소장으로 발령나고 나서 회사 상위 5% 굿리더에 선정이 됐거든요. 규모가 큰 사업장의 굿리더로 선정이 되니까 회사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 올라옵니다. 그래서 발령이 나자마자 멈출 수 없는 수준까지 엑셀을 밟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 이 소리가 들리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왼손 손목에 석회성 염자가 생기면서 4일간 회사를 못 나갔습니다. 제가 멈출 수 없으니 자연이 멈추게 만든 거예요. 손목이 회복되고 나서 바로 멈췄어야 되는데 또다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밀려오면서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고 다시 엑셀을 밟았거든요. 그 결과 일주일 뒤 고열과 몸살로 다시 회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자연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춰야 되는구나. 인간이 자연에 저항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안배 영상에도 말했지만 물살의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요. 잘못하면 배가 뒤로 가요. 물살이 반대 방향이라면 일단 돛을 내리는 게 맞아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금은 다시 명상, 요가, 글쓰기 등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겠죠. 루틴을 회복하고 나니까 제가 올려놓았던 인공위성들이 보였고요. 기존에 올려놓은 인공위성들을 하나하나 재정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체도 서서히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멈추어야 궤도를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려면 무조건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으로 추진력을 쓰고 나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때 멈추지 않으면 추진력보다 저항력이 더 커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추진력보다 자연의 저항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일을 추진하는데 큰 저항이 느껴지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자율주행 영상에서 언급했던 하지 말라는 건가?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던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저항이 심할 때는 추진력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저항이 점점 줄어들면서 추진력을 조금만 써도 여러 가지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하는 건 솔직히 직관이 아니라 습관에 가까워요. 저도 아직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 직관은 저도 장착되지 않았거든요. 단지 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습관이 장착되어 있을 뿐입니다. 직관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의문을 가져야 저항이 심할 때 멈출 수가 있고요. 멈추어야 저항이 줄어듭니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추진력을 발휘하더라도 저항이 심하게 느껴지면 멈춰야 합니다. 사실 추진하는 것보다 멈추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의 가속도를 줄이면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가속도를 줄이면 저항이 줄어든다. 이 확신이 생기면 두려움 없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궤도를 재정비해야 우리는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율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인생의 자율주행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마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자석이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